이 방송은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불렀어! 이제 차이는 무비할 때 새소리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짹짹 막 푸드덕 아니 뭘 달리하려고 막 굉장히 길을 뭔가 쓰는 숲속에서 누구 찾으러 온 사람 같아. 소름이 돋아요? 네. 10개의 힘, 단 하나의 운명. 샹치, 텐 링즈의 전설. 마블 스튜디오스. 시모리우, 아쿠아피나, 양자경, 양조위. 마블의 새 시대를 확인하라. 네, 저희는 10월의 첫 녹음으로 이제 돌아온 가을과 함께 돌아온 오빠 시리즈를 기획해봤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반가웠던 저희 차이나는 무비에서도 여러 번 이분의 영화들을 했었죠. 너무 좋아요. 눈빛만 봐도. 왜 오빠가 돌아왔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엉아가 돌아왔다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십시다. 각자의 기준을 해서 아니요, 이 영화, 김영하 자영업이 작가의. 보기에는 삼촌이 돌아왔다 이래야 되나?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오빠가 큰아버지, 돌아왔다. 큰아버지. 여보세요. 야. 머리 깨지는 얘기 그만하시고 자기소개 잠깐 하시죠. 10월에 맞게. 10월의 첫 녹음에 함께하고 계시는 함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자고 싶은 꿈을 꾸고 싶은 꿈꿈입니다. 눈이 반쯤 감기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역할이 좀 다시 생겨나고 있는 자영업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오, 그러네요. 독서의 계절과 어울리는 책사입니다. 와, 다들 네. 천고마비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안 쓰는 어머. 사자성어거든요. 천고마비. 어머나. 그죠? 만들어진 하늘은 거야? 높고 마른 살찐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추고마비는 써요. 추고마비. 가을이 깊어질수록 말이 살찐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북방민족, 흉노족이 자기네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올 것을 걱정하면서 벌벌 떨면서 만들어낸 어머. 성어예요. 오. 추고마비. 예, 왜냐하면 흉노족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평원에서 살던 이 중국 민족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가을이 깊어지면 수확을 다 해놓을 거 아니에요. 농작물을. 그러면 이걸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흉노족이 제일 무서운 상대였어요. 옛날 그 중국에서 진나라 한나라 때 요럴 때. 예, 그래서 흉노족하고 주로 싸움을 안 하고 결국은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제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추고마비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운 그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성어입니다. 네. 몰랐어요. 한 수 배웠네요 또. 네. 천고마비가 추고마비? 어디서 나왔을까? 청고마비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쓰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가져왔을 것 네, 같죠. 옛날 지식인들이 네.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폼나게 네. 쓴다고. 네. 네. 인사 못했어요. 저요 신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영화 이런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의 또 하나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돈 쓰기를 좋아하지만 늘 통장이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신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살이 찌고 있죠. 지식이 살이 찐대요. 아니 내가 왜 이제 무섭다. 제가 왜 이제 흉노로 이 오늘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의 문을 열었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미국 영화가
중국을 소재로 해서 만드는 영화들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와호정룡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죠. 리안 감독의 와호정룡 2000년도에 나온.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리안 감독이 대만 출신이고 중화권 출신 감독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이제 양자경 배우가 나오죠. 맞아요. 와호장룡에도 멋있게 나오죠, 아주. 그랬는데 이제 사실상 중국 영화인데 제작 투자만 이제 미국 쪽에서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할리우드에서 중국에 이제 눈독을 많이 들이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넘어서면서 중반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영화가 뭐냐면은 미션 임파서블 3예요.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홍콩 나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상하이가 배경이. 나와요. 상하이였군요. 네. 맞아. 근데 상하이의 뒷골목을 쫙 찍어요. 이게 중국을 멋있었어.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고층 빌딩도 있었지만 이 상하이의 뒷골목이라는 게 그냥 뭐 빨래 왜 중국 분들은 빨래를 이렇게 대나무 같은 데가 쭉 길게 늘어가지고 늘어놓는 베란다에다 이렇게 늘어놔서 걸어놓는 뭐 이런 이제 식으로 빨래를 있는 그대로 걸어놓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좀 뒷골목의 모습을 찍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미션 임파서블이 수입이 안 됐어요. 어두운 면을 했다. 네네. 상하이 어두운 면을 그렸다 그래가지고 수입이 안 돼가지고 네. 오히려 미션 임파서블 안 보기 운동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미국 영화가 이제 나서가지고 중국을 그린 영화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2020년도에 만들었던 뮬란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샹치와 텐린즈의 전설은 완전히 이제 그 중국인 배우를 데려다가 주인공을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식 이야기에다가 중국인 배우를 그 캐스팅한 그런 이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미국 이야기인데 중국을 조금 그냥 비춰주는 중국을 대상화하는 이런 영화가 있었다. 아니면 아예 중국 이야기를 가지고 중국식 제작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영화를 찍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마블이라는 굉장히 그 미국적인 스토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 배우를 데리고 와서 영화를 찍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씩 이렇게 중국을 시장으로 삼기 위해서 미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가 요렇게 저렇게 지금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한반도를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혈통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한인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중국계 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화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 샹치에 등장하는 이 배우들도 엄밀하게 정확하게 따지고 말하면 중국 배우라기보다는 화인 배우가 더 맞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류시무라는 배우인데요. 이분도 사실 5살 때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계 중국인이고요. 고향이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우리나라에는 시무리우라고 쓴 거야, 그지? 네네네, 시무리우. 시무리우. 시무리우인데 그죠? 시무리우. 려시무. 류가 성이고요. 이름이 시무인데 이분은 이제 중국 동북지방 흑룡강성 하얼빈 출신이고 5살 때 캐나다로 가서 이제 캐나다계 그 중국계 캐나다인이죠. 그러니까 류시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양조위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이제 대륙 출신이 아니고 이제 홍콩 배우시고 또 유명한 그 여자 배우 양자경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화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레이시아계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주인공 려시무가요 캐나다 그 드라마 중에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계 그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편의점 운영하면서 그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그런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여기 첫째 아들로 나와요. 이 려시무가.
그래서 한국인인 것처럼 이제 해서 여기서 떴거든요, 이 배우가. 아, 그래서 강남 스타일 이런 네, 그래서 이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에서 중간에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자기 네. 국적 얘기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씨네 편의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이 배우를 다 한국인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일부러 넣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영화도 보면 이제 중국어랑 영어가 좀 믹스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잠깐 이제 중국어 맞아. 나왔다가 근데 들어보면 류스무 배우는 그나마 이제 동북지방 출신이라서 또 5살까지 물론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서도 이제 중국어를 좀 했겠죠. 그래서 발음이 좀 정확한 데에 비해서 양조희 배우님은 양조희 오빠는 당연히 이제 홍콩 출신이다 보니까 만달린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분들도 약간 좀 중국어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눌한 게 그런 게 좀 들렸습니다. 네. 중국어가 어느로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화인들이니까. 아. 그런데 이 지금 영화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샹치가 뭐예요? 샹치가 사람 이름인데 네네. 왜 이렇게 썼죠? 쌍치가 이제 이게 마블 영화잖아요. 그 원작이 있어, 마블에서 원작이 있죠. 원작이 거기서 이제 샹치예요. 남자 주인공 쌍치라는 이제 주인공 한 명을 이제 각색한 거예요. 예, 그 이름을 그대로 원용했고요. 그 마블 회사에서 해석하기로는 이게 좋은 기운이 이제 올라간다 이러한 뜻으로 이제 이름을 네이밍을 왜냐면 했다. 공중전을 상기, 뒤로 네네네. 떠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상기. 이렇게 상기. 공중전을 많이 하잖아. 영화에서. 상기가 윗상자에다 기온기자라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숭상하다 할 때 상자 쓰고 네네네. 기온기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원어의 그 스펠링을 보면은 SHANGCHI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우선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싶은데 SHANG는 중국어로 하면 샹이 아니고 쌍이에요. 이거 샹. 단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샹. 좀 갑자기 훅 들어가서 죄송한데 샹. 우리가 단모음, 샹. 복모음, 샹. 이중모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모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입 모양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때 쌍 이렇게 무섭네. 샹. 예, 이렇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샹. 상 이렇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이라고 읽어야지 샹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아. 원래 중국어 발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쓸 때도 상이라고 써야지 샹이라고 쓰면 또 다른 발음을 쓰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샹이라는 발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쯔쯔쯔.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아,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 편집자들, 뭐 에디터들, 뭐 교열 보는 사람들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20몇 년 전부터 하거든요. 근데 고집을 안 버려. 이상하게 왜 꼭 전부 샹이라고 써? 그리고 중국어에서 없는 발음을 갖다가 일부러 막 써요. 슈, 뭐 준, 막 이런 발음들을 중국어에서 발음할 수 없는 발음들을 한국식으로 막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차분차분 설명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네. 어디다가 뭐 제가 글 열심히? 쓸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메일을 한 바닥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도 안 들어. 자기 맘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을 한국식으로 읽는 거에 익숙한 거네. 습관화돼 있고 그게 더 이국적이라고 생각하나 봐. 이국적인 엑조틱한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안 버리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난 좀 안타깝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중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그럼 상이라고 했었어야 되네요. 근데 네, 좀 중국뿐 그렇지 아니라 이게 한번 그런 원칙이 되면 안 바뀌나 봐요. 저희 컨텐츠라는 말도 컨텐츠라고 자꾸 표기를 하잖아요. 신문에서. 근데 사실은 컨텐츠가 우리를 C일보가 그렇게 쓰죠. C일보가. 네. 실목 근데 끝까지. 이미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학문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모두 다 컨텐츠 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진흥원도 그렇고 정책도. 근데 땡땡 일보나 이런 신문사에서는 계속 콘텐츠라고 쓰는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고 무엇을 그다음에 이제 그 CHI는 중국어식으로 읽으면 그냥 치라고 읽어요. 치가 아니에요. 치는 QI예요. QI로 써야지 돼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이거를 이제 기운이라는 뜻으로 쓴 거는 앞에 상은 중국식 발음 기호를 그대로 썼고 뒤에 CHI는 영어식으로 나는 소리를 CHI라고 쓴 것 같아. 이거를 치라고 읽으면 먹는 걸 숭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샹치. 츠 먹다인데. 그렇죠. 네. 먹다. 그걸 그런 하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글을 쓰세요 또. 네. 아유, 아유,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이제. 글의 제목은 샹치가 근데 뭐니? 그
샹치가 마블의 뭐니? 원작이 요 샹치 이 발음대로 있어서 그걸 그렇죠. 그대로 옮기느라고 음. 샹치가 된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네. 한 번 잘못된 게 이렇게 네. 서기가 어색해지는 예. 거를 계속 이제 악순환을 낳는 건데 이거를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좀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나라 그 에디터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 아니, 전문가로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라고 좀 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정도인가요? 마블의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텐링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뭔가 그것도 유치한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그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마케팅의 원칙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작과의 연관성 그리고 원작에 대한 소비력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팬덤을 이용하는 거기 원작인데서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만 거기서 해라고 벗어나지 했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 차라리 것 같아. 원작이 있어서 그 원작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그치.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거야. 애초에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맞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이 원래 이 샹치의 모티브는 이소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소룡. 네. 네. 이소룡, 아이고. 공부하는 이소룡이고. 꽁fu 아이고. 따스. 언제적 얘기야. 샹치가 등장하는 굉장히 일찍 등장했어요. 등장하기로는 아. 이제 마블 특별 에디션 1973년에 이미 샹치라는 세상에. 이러한 캐릭터가 각색이 되었고요.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색이 됐습니다. 이 사람 중국 허난성 출신이고 아버지나 뭐 부모님의 이름까지 아버지는 이제 정주라는 사람이고 이 아버지가 미국의 어떤 백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샹치를 낳았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치. 영웅의 탄생엔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기 음. 때문에. 네네. 이소룡과 무관하진 않네. 그렇긴 하네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가 이 주인공이 약간 비주얼이 약하죠. 이소룡은 아. 몸매도 날렵하고 막 진짜 공중전에 막 이렇게 몸을 막 부양하잖아요. 근데 얘는 제일 아쉬워. 얼굴도 아쉽지만 몸매도 여태까지 나왔던 무술 캐릭터 중에 사실 제일 약한 것 같아. 걔가. 그죠? 강렬함이 없어. 그러니까 한 방이 만화가 없어. 훨씬 나은 것 같아. 얼굴 마블 이게 원작. 왜냐 무술이라는 게 눈빛 아니에요. 눈빛 황병도 그렇고 이렇게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얘는 눈이 일단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 인종차별적 발언 죄송해요. 아닙니까? 아니 눈이 작은 게 왜 인종차별이? 그거 저도 인종차별도- 눈이 작은데 인종차별 아니고요. 좀 이렇게 기대하는 배우의 이미지가 이글아이가 있잖아요. 아니야. 네. 이글아이가 무협의 달인 같지가 않아. 무협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옆집 그래서- 아저씨. 그래서- 편의점 아저씨. 아들보다 아버지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영화에 눈빛이 살아있는 우리 오빠 양조희 오빠. 뭐 흥분하고 저래. 저희 시리즈가 오빠의 귀환이라는 걸 잊지 그래서 말아주세요. 양조위가 뜬 거다. 가을과 함께 음. 오빠가 돌아왔다. 양조위 오빠가 돌아왔는데 양조위는 정말 새끼라든지 화양연화 이런 영화를 보신 분들 저희 방송도 했지만 정말 믿고 보는 배우죠. 예.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강렬한 양조위가 마블에 출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엄청 됐었던 그런 배우인데 양자경도 사실은 무술하면 빠지지 않는 여배우잖아요. 정말 멋있는 배우인데 그래서 이 두 분을 사실 축으로 놓고 저희가 이제 상치라는 이제 히어로가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 지금 진입을 한 거니까 이게 어벤져스 시리즈는 마블 코믹하고 좀 다른 게 각자의 서사가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서 캐릭터를 데리고 와서 또 다른 세계관 안에 추정시키는 거라서 이 상치의 전설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마블의 세계관 안으로 입장했다라는 그런 영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로 얘가 여기에 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나를 설명하는 약간의 스피노프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약간 쉬어가는 편이죠. 새로운 영웅을 추가하기 위해서 블랙팬서 같이 얘의 세계관을 소개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설명이 많잖아요. 막 옛날에 앞에, 니네 앞에. 엄마가 그랬고 옛날에 우리가 그랬고 뭐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고 막 이모도 얘기 많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서사 전사로 돼서 이제 다음 편에 본편으로 이제 다른 영웅들이랑 모여가지고 본격적인 어벤져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서사가 조금 광범위하진 않은데 상치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양조위라는 배우가 중국 배우들이 등장하는 이 마블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돌아왔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편 양조위 오빠의 기한을 양조위 죽었잖아요, 근데. 양조위가 왜 죽어? 어디서요?
양조위가 죽었잖아요 영화에서. 아 영화에선 아 죽었지. 여기서는 아니 이게 죽고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무슨 나- 말이야? 이게 멋선일리고? 아니 왜 이래 정신 양조위는 차려? 다른 영화. 아니 왜 아, 양조위를 네네네. 죽여? 왜 양조위를 죽여? 아 영화에서 죽었다고요. 어. 네. 아, 깜짝 놀랐네. 어떡해요? 피의 대가는 피로 치러야지. 샹치와 텐닝즈의 전설 웬우. 네, 그럼 저희는 샹치의 전설 텐링 10개의 링을 팔에 감고 텐닝즈 아닙니까? 복수를 써야죠. 그렇죠. 써야죠. 복수 쓰셔야죠. 아니 네. 그냥 막 10개의 링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 부정고. 캐릭터 샹치. 네. 샹치의 이야기로 2부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부덕부덕 무비 플러스. 이 방송은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vir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숨 막히는 줄 알았네. 비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제일 활기찬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이러고 나면 휘리릭. 아니 눈은 굉장히 작아가지고 오늘 게다가 졸린 거 유체 아닌가 이탈, 유체 싶은데 이탈. 눈이 작다고요? 목소리는 오늘이 세상에. 눈이 살이 안 쪄가지고 떠지는 눈이 거. 안 떠져. 아니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안 빠지셨습니까? 음. 저희는 뭐 하세요? 샹치의 전설로 네.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저 2부이고요. 자기소개부터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또 해. 청고마비의 계절, 청고. 치우가오마베의 지제. 이런 얘기도 별로 안 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음. 치우가오치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음, 중국에서는 어. 추고기상. 그러니까 가을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다, 시원하다. 아, 좋네. 네, 왜냐면 추고 마비 하면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노적이 쳐들어오니까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어. 말이 살찌는 거 안 좋아해 중국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 네. 모르고 무신고 썼네. 청고마비는 쓸 수 아니, 있죠. 우리는 쓸 수 네. 있죠, 우리는. 기억하고 근데 있어요. 중국에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고마비란 말이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저기 자꾸 울고 먹지 마세요. 일부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아무튼 끝났어 자영업. 그런 추고 기상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로 자영업이 활기가 있어. 제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네. 10시까지 언제까지 열십니까? 그러니까요. 또 2주 연장됐더라고요. 아. 네. 작년부터 2주씩 아마 지금 한 1년 반 정도 연장이. 하도 익숙해지니까 10시가 12시 같아요. 그것도 괜찮더라고. 애껴서 쓰고 그 다음 날이 또 있잖아요. 10시 네, 끝나니까. 네. 그렇지. 괜찮아.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가을의 남자 꿈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의 여자 신여성입니다. 책사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느끼한 거 싫어하시나 봐요. 네. 요즘에 가을 맞아서 콘서트 계획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가을 감성으로 왜 그 SBS의 아카이브라는 그 옛날 그 네, 전설의 네. 가수들 네, 네, 가수들이 네. 콘서트를 한대요. 아, 모여서. 네, 네. 네. 콘서트 할 수 있어요? 있나 봐요. 네. 네네. 아니 하고 왜냐면 있어요. 뮤지컬도 콘서트들이 하잖아. 뮤지컬도 다 보잖아. 그러니까 영화관도 하고. 네. 거리 두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 그쵸. 그쵸. 그런 많이 거죠. 못 들어가고. 네. 그래도 가을을 잘 느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새로운 히어로의 진입을 이제 소개하는 샹치의 전설
주인공이 조금 젊은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 우리 네. 국내에서는요. 그리고 그 양조위 오빠와 양자경 언니가 나오셔서 굉장히 그 오랜 마블의 팬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머리 좋은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양조위가 그렇게 무술의 막 아이콘이 아니잖아요. 무술, 무협 뭐 이런 양조위는 그런 숲과 어울리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도시, 뭐 전쟁 뭐 이런 굉장히 모던한 이미지인데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샹치와 댄링즈의 전설 9월 대개봉. 그 누구 찌라시 대사입니까? 맞네요. 이거 누구 시무리오 대사입니까? 샹치 대사예요. 샹치 대사구나. 음. 왜 아버지 대사였지? 여기 이 감독님도 사실 저희가 일부 소개를 안 했어요. 못한 게 많네요. 데스틴 크리튼 감독님이신데 얼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생한 걸로 나와요. 근데 경력은 나쁘지 않으신데 총 10편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나오는데 네. 저희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인사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도 별로 알려진 감독은 아니고요. 사실 딱 보면 아시아계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 출신인지도 아니 물론 미국 하와이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는 있는데 어느 나라 혈통엔 말 좀 어폐가 있지만 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중국에도 개봉 안 했죠, 이 영화 지금. 개봉 못 하고 있죠. 개봉 못 하고 있죠. 못하고 근데 왜 있죠. 개봉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요즘에 중국이 지금 대중문화 연예계에 지금 철퇴를 내려가지고 뭐 굉장히 통제가 심해졌어요. 미국 영화라서 미국 영화뿐만 아니 아니라 자국 내부에서도 양조위에 대한 것도 있나요? 아니, 자국 내부에서도 지금 양조위가 있나? 대중문화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그쵸. 통제 정책을 발동했거든요.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영화 좀 이슈가 되는 외국 영화를 이렇게 막 함부로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이 방송 텔레비전 관리하는 광전 총국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광파 전시 총국이라고 하는데 라디오 TV 총국인데요. 거기서 9월 초에 무슨 그 행정명령을 내렸냐면 스타들이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찍는 리얼 예능, 그거 방송 못한다. 그다음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방송 못한다. 뭐 이런 거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냥파오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굳이하면 꽃미남과 정도 되는데 꽃미남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여성스러운 남성 같은 거죠? 여성스러운 남성들을 연예인들 출연 못한다. 뭐 이런 이제 그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지금 조치들이 방송 연예계, 대중문화계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신호로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들 자칫 잘못해서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러 수입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양파오. 굉장히 이렇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죠. 남자 배우들한테 남성다움을 이제 좀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죠. 아니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여성적 남성, 남성적 여성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약간 보이시한 여성들도 제한받나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남성에 대해서만. 네네네. 근데 저는 살짝 그분이 좀 걱정됐었거든요. 중국에 이제 굉장히 이제 토크쇼 사회자로서 찐싱이라는 그 발레 그 무용가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트랜스젠더 출신이잖아요. 그분도 뭔가 이제 좀 규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거야 아마 못 나올 거야. 그래서 찐싱. 근데 이게 지금 샹치는 굉장히 남성들이 나와서 남성적인 영화인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분석이 있어요. 이게 마블의 그 원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블 원작 중에 보면 샹치 아까 1부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샹치의 아버지가 이제 정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푸만조우거든요. 푸만조라는 이제 아버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푸만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악질 중에 악질, 악당 그런 캐릭터고 되게 청나라의 그런 부패한 관료로서 그러니까 서구가 기존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을 통해서 상정해온 중국인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확히 이제 들어맞는 그런 캐릭터다. 그래서 이 샹치라는 그 마블 스토리 자체가 소사 자체가 그 오리엔탈리즘적이고 되게 중국인을 이제 좀 악마화하고 좀 이제 비꼬는 그러한 정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약간 네티즌들 사이로부터 지금 좀 저촉하는 그러한 것도 좀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원작대로라면 양조위가 그 원작에서의 푸만저우라는 이름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마블 이 영화 제작사에서 이걸 의식해가지고 양조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우라고 돼 있죠. 원래는 사실 푸만저우여야 됩니다. 네네. 무슨 차이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차이나 머니를 생각을 하고 네. 중국인을 그렇죠. 바라보고서 그렇죠. 이제 바꾼 거잖아요. 바꾼 거죠.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아니라 푸만저우라는 원래 악당이 캐릭터는 악당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름에 표현에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푸만저우의 그런 악당의 모습을 그렇죠. 이름을 배제하는. 그냥 네네네. 바꾼 거? 네 이름을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야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지금 했는데 태클을 걸고 문제를 삼고 있죠. 근데 다들. 그거는 진짜 뭐 트집이구만. 근데 여기서 어쨌든 끝까지 뭐 악당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양조위가 꼭 그렇게라고 말할 아니, 수는 없으니까. 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영화가 영화에 악당이 나오는 그 소재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차이나가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상한 혹시 건데요. 이 네.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텐 링 10개의 팔찌잖아요, 지금. 네네 팔찌죠. 이게 팔찌가 무슨 또 중국 문화랑 관련이 있나 싶어가지고 오기 전에 또 엄청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는데 별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좀 결론이 났어요. 우리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그게 악당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당시 그 서구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이제 황화론 같은 게 있잖아요. 유색인종, 황색인종들은 서구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세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 황화론의 근거에서 각색된 인물이 이 푸만저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라면은 냉전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 특히 중국 쪽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서사라는 게 굉장히 어둡고 그늘졌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주계장막으로 이제 그치, 중국도 맞아. 가려져 있었고. 그 시대라면 네. 네, 가려져 있고. 네, 아까 제가 조금 한 발짝 일찍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얘기는 다 끝나신 거죠 지금? 아, 네네네. 아, 네네. 어린이 주장을 설파하십시오. 네, 한 발짝 일찍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라도 연결시키려고 텐 링즈하고 뭔가 상관이 있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이 텐 링즈를 그러면 중국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봤더니 저는 이제 10은 10이니까 10, 10. 그다음에 링즈는 이제 팔에 차는 거니까 환이라고 번역했어요. 환. 근데 옥환. 옥으로 만든 팔찌를 옛날에 환이라 그랬거든요. 옥으로 만든 팔찌. 고리환. 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은 옆에 옥자가 있고 원래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뭔가를 놀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서 볼 경자예요, 원래. 사람들이 옛날 갑골문에 보면 놀라서 이렇게 옥을 발견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눈을 이렇게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옥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주 강력한 그 고귀한 힘을 가진 그런 그 보석이다. 그래서 10 링즈를 그 10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10개 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그쵸.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네. 마법의 도구? 파워뿐이에요. 늙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3년 동안 살잖아요. 맞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좀 한번 어거지로 한번 풀어보려면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가 이소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소룡의 무술의 핵심이 손이잖아요. 손. 그렇죠. 예. 네. 원래 쌍절봉이라고 쌍절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무협 영화에 물론 발도 많이 쓰지만 발은 대부분 이동형으로 쓰고 팔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을 강화시키는 팔에 힘을 주는
그런 걸로 링을 생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옛날이어도 지금 같았으면 무기가 더 많았을 텐데 어벤져스들이 무기들이 뭐 망치 아니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되게 단순한 무기인데 얘는 그 중국의 기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서 기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도 되게 강렬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마치 그 기를 쏘는 것처럼 링을 채웠겠다. 그렇죠. 그 중국 그런 분들 거야. 왜 광장무 추는 거 보면 발은 안 움직여요. 땅에 딱 부딪히고 있고 손만 그냥 이렇게 앞뒤로 맞아, 좌우로 맞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그쵸. 우리만 보네, 우리만 봐요. 그거 기술을 근데 그게 운동이 돼요? 운동 되죠. 이렇게 나 해서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아마 손의 힘을 그 이 링에서 환에서 딱 가져와서 할 줄 아네. 하는 거 아닐까. 네. 이걸 이제 뭐 태극권이라고도 그러고 쿵푸라고도 그러는데 공원에서 이제 매일 아침 봤어. 외유내강을 강조하죠. 밖은 이제 부드럽지만 안에는 이제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오. 예. 이건 이제 그 중국의 요즘 핫한 그 광장우와 더불어서 그 광장에서 아줌마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집단 체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운동과 더불어서 아침에 이제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많이 시전하는 국민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힘을 더하는 걸로 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링은 단순하니까. 근데 이미 아이언맨에서도 이 링즈에 대한 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이언맨은 좀 다르지. 그치. 아이언맨의 서사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손에 기를 모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아이언맨은 기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도 왜 링일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소룡 얘기를 들으면서 이소룡의 모티브에. 근데 중국에서 원래 이 전통 문화에 무슨 이런 오브제를 획득하고 오브제를 얻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없을 것 별로 같은데요? 없어요. 미국에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링으로. 오브제를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서양적 사고예요. 내가 근데 보기엔. 다만 서양적 사고지만 블랙팬서도 보시면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목시키는 방식에서 원형은 거기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소룡의 쿵푸 이런 것들이었다면 손이 중요하다. 서양적 사고. 그러니까 약간 그 링들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치. 게 이소룡이 그 쌍절곤을 맞아. 휘두르는 그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딸이 그걸 쓰는 무기 있잖아요. 그건 줄이잖아. 네, 줄인데 걔도 약간 뭔가 쌍절곤 쌍절곤을 같은? 연상시키는. 왜냐면 예. 낮게 앉아서 막 발 돌리고 근데 반지 나중에 저는 그 장면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 반지를 나중에 다 10개를 모아서 막 이렇게 굴리잖아요. 기를 모으듯이 해서 노랗게. 던지잖아요. 그게 최고의 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장풍을 쏜다라고 할 때 풍이 보이지 않잖아. 근데 내가 볼 땐 그 보이게 하는 힘이 반지에 있다는 거야. 아니 링이 있긴 있죠. 무기 중에 그러니까. 링이 있긴 그렇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서유기에 나타 기억나세요? 나타? 아니요. 나타는 이제 발에 이제 링을 2개 타고 다니고 또 이제 들고 다니는 큰 링이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링이 나오지 다른 데선 뭐 링이 나올까 하는. 그러니까 링은 중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링은 어벤져스 서사의 무기 서사고 갖다 링을- 잘 끼워 맞췄다라는 거지. 링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장풍이고 쿵푸니까 기를 주는 기로 공격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 말씀에 공감해요. 맞아, 이게 그건 굉장히 것 같아. 서구식의 그래. 일방적인 해석이다. 예. 그렇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국의 네티즌들이 좀 약간 반발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반발까지 10개의 힘, 단 하나의 운명.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마블의 새 시대를 확인하라. 새 시대. 자, 저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근데 사실은 조금 괴물이 약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온 괴물들. 어둠의 동굴을 지키기에 우리는 천년의 이숲을 살았어라고 했는데 그 양자경의 이야기 마을도 되게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동굴 뚫고 나온 괴물 모양은 거의 뭐 미이너의 낙지 수준이잖아요. 문어 수준이잖아요. 미이너 생각났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이게 멋선 일이고 그 괴물 그거 봐봐. 조합. 여기서 돈이 없었나? 근데 또 그 괴물이 본체를 드러나기 전에 그 작은 것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괴물의 특징이 영혼 기를 빨아먹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먹는데 네. 이 영혼이 말이 영혼이 사실은 기를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근데 그게
그 어벤져스의 다른 캐릭터들은 그런 악당이 별로 없죠. 주로 이제 때려부시거나 맞아 죽거나 뭐 이런 건데 약간 그런 면에서는 길을 빨아서 생명을 보존하는 근데 그 길을 빨고 그 길을 단절하고 길을 막고 그러니까 이게 동양은 보이지 않는 길을 무기로도 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통으로도 사용하고 이런 그리고 특히 죽은 엄마 서사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마블 서사 중에서는 그나마 오리엔탈리즘인데 동양적인 것들을 넣으려고 이것저것 막 섞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 괴물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진짜 너무 아쉬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막 유치한 느낌? 애들 것 같은? 숲까지는 네. 괜찮았죠. 아, 예, 나 수봉했었어. 저는 와우 장벽. 그건데. 숲은 괜찮았어. 네, 숲 움직이고 막 들어갈 때. 미로처럼 막 계속 미로처럼 움직이잖아. 숲이. 그게 와우 장룡에서 아니 와우 장룡인가? 와우 장룡은 대나무 숲. 아 대나무 숲. 숲은 예. 나오지만 이런 숲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숲이야. 그거는 자연의 굉장히 자연의 장대가 높고 막 게임의 숲이 아니야. 완전 멋있는 거고. 내공의 깊은 숲. 이거는 미로 같이 찾아가는 거로 그래도 멋있게 해놓은 것 같아. 얘는 약간 마법의 숲 같잖아. 나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마술 부리는 숲, 예. 뭐 이런 거. 예. 영어로 나옵니다. Forest is moving이라고. 막 이렇게요. 막 나무가 막 다치고 막 공격하고 막 살아 있어. 그래서 그냥 그 장면은 그래도 여기에서 볼만한 장면. 그런 근데 장면. 그러면서 저도 와호 장룡의 그 대나무 숲이 떠오르고 네, 이양 감독이 떠올랐죠. 여기도 이게 대나무 숲이죠. 이 숲 숲들은 같은 대나무죠. 이 대나무. 자체는 네. 대나무 숲이야. 근데 똑같이 사용법이 연상돼요. 달라. 사용법이. 사용법이 달라. 아니 근데 이건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너무 지나친 비약일 수 있어요. 보면 이게 양조위 같은 사람이 이거 텔링즈 그 부대가 굉장히 세계의 위협 테러리스트로서 어떠한 정치권의 그런 거두들을 이제 제거하고 온갖 악행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비밀결사 악당으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렇게까지 안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나왔죠. 말로만 막 나왔지, 말로만. 폭탄 테러하고, 테러하고 막 이렇게 다 난사하고 막 초반에. 기관총 난사하면서 뭐 제거해 버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거 좀 비약일 수 있겠다. 지금 막 한창 부상하고 있는 중국 위협론과 좀 약간 맞물려 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자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럴 수 있겠죠. 있겠죠. 왜냐하면 네. 해피림이 왜 우리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 예민하셔. 시진핑이 네. 예민하셔. 하다못해 시진핑 닮지 않았어요? 아우 여기까지 샹츠가? 합시다. 아니 이 샹치의 외모가? 유승준도 오디션을 봐가지고 최종 오디션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제 한국 시장을 생각해서 이제 뭐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지. 네. 다 돼도 유승준은 안 되는 거야. 네. 비운의 캐릭터. 네. 정말 비운이다. 네,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게다가 DP까지 이제 떠가지고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돼. 군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에서도 안 돼. 신성시 해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자,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차이나는 한 장면 사실 이 영화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 장면으로서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이런 거죠. 것도 있었고 네. 맨 앞에 버스 씬은 좀 버스 씬 볼만하잖아요. 앞에가 스펙타클이 강하죠. 네, 앞에가. 뒤로 맨 갈수록 그냥 가족 서사고 네. 앞에는 스펙타클이 강해요. 네. 그 버스 씬이 저도 그래서 제일 멋있었죠. 테이크를 몇 개 했나는데 테이크가 되게 그러니까 한 테이크가 길고 네. 되게 공들여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부분에. 그리고 나중에 그거잖아. 결국에는 차 두 개가 막 이렇게 버스 기울어져 가지고 나란히 가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샹치 여자친구 이렇게 여자친구가 옆에 버스 자기 때문에 엄청나게 KT. 이렇게 밀려서 한 화물차 기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이 뭐라더라? 뭐라 했는데. 뭐 한마디 하지. 근데 그 그 여자 완벽한 합작이었다. 완벽한 협력이었다. 우리 네. 협력. 근데 그 여자 배우도 되게 연기를 맛있게 잘하죠. 맛깔나게. 여자 배우는 괜찮았어요. 아쿠아피나. 얼굴은 약간 우리나라 배우 그 누구죠? 의사로 나왔던 로스트에 나왔던 우리나라 배우 우리나라계 그 한국계 미국 배우 있죠? 그 김윤진 말고 왜 그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다. 네. 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아쿠아피나가요 어머니가 이제 한국계고요. 어머. 예, 아버지가 중국계입니다. 어머. 예. 와, 우리하고 좀 인연이 있네요. 그렇죠. 예. 되게 우리스러워. 우리 환상의 친근감 팀이잖아. 샹치와 텐링주의 전설. 아하. 우리 환상의 팀. 환상의 그렇게 팀이다. 말해. 그렇게 예. 말해요. 되게 의리 있고, 응. 그죠? 어리버리한 것 같지만 여기서 여자들은 다 괜찮았어. 맞아. 양자경 서사도 괜찮았고 이 영화에서 제가 참 여동생도 괜찮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과거의 어머니와의 씬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엄마가 되게 그 두 남매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뭐지? 무술도 하고 아침에 이렇게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와도 엄마가 준 이 목걸이 엄마가 훌륭한 펜던트는 사람이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술과 능력을 다 버린 거잖아. 버린 거고 아버지는 엄마를 좋아했지만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흑화가 된 거지. 흑화가 돼서 괴물의 목소리에 영혼을 팔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서사에서 태어난 이 샹치라는 아이는 원래는 사실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로부터 기술은 물려받았는데 아빠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아빠는 너무 방황의 기간이 길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남매가 열심히 무협의 내공을 키우면서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인상 깊은 거는 도시에서 잘 살진 않죠. 경제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주차 요원을 하면서 소확행을 뭐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 뒤로 갈수록 가족 서사, 그다음에 사람 이야기가 많고요. 조금 해설이 있고 앞부분이 블록버스터 하죠. 네. 앞부분이 볼맛이 앞에는 있다. 뭔가 미국식스럽고 맞아요. 뒤로 가면 이제 동양의 이런 동양식이야. 가족 얘기 이런 쪽으로 가 있죠. 네.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남았어. 샹치와 텐링주의 전설. 대사가 아주 그냥 땀땀이 엄청 많아. 멋있어. 이거 노나 쓰시느라고 노남 얘기하느라고 바쁘시네. 자, 저희는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 인문학 드레싱과 차이나는 한마디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법이 플러스. 이 방송은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후.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afirm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법이 지쳤어. 아니 왜 웃고 아니 그래? 저는 이제 웃어요. 웃은 게 아니고요. 귀에 눌려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보고 있으면 웃음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입에서 이제 장풍이 나올 것 NG, 같은. 아니 NG.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꼼꼼히 입에다 링을 돌려줘. 목에다가 10개나? 목에다가 그 족 무슨 우리 족이야. 이제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이것도 한번 바꿔봅시다. 딴 사람이 하는 걸로. 나도 아니. 영화 이야기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냥. 아니 그럼 힘이 없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가을 개편으로 우리 10월달 다음 녹음 때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노래. 영화 이야기. 괜찮지 바로 않아? 나오네. 한중일 횡단. 다시 작곡을 거의 해주세요. 지금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네? 자, 때가 3부가 되면 됐어. 다들 막 때가 됐는데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인문학 네. 드레싱이고요. 저희 샹치의 전설 이거 아니라는 거지? 샹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쌍치, 쌍치. 쌍치.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맞는 쌍치. 쌍치. 왼쪽에서는 둘이 약간 샹치라고 그러고 여기는 샹치라고 그러고 상치와 텐링주의 전설. 상치라고 해야 된다고요? 상치와 상치와 텐링. 갑자기 차라리, 좀 차라리. 느낌이 확 떨어져. 상추도 아니고. 양상치.
상치와 텐링지의 전설. 중국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上气与十界传奇. 스지에라고 번역했네요. 스- 중국어는. 네네. 스지에 스지에로. 스지에는 이제 반지를 주로 반지. 뜻하는 거고 2부에서 제가 말했던 거는 네. 환. 고리를 주로 뜻하는 거고 팔찌는 환. 네. 저는 환에 한 표 하겠습니다. 환에 한 표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일단 째로 번역했는데 아니, 저도 환에 한 표 합니다. 표가 그러면 무슨 달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투표 무슨 투표? 두 명이 하는 투표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한 표 투표야 이거 뭐? 우리끼리 재미 보는 투표. 우리는 맞죠. 뭔지 몰라서 환이 투표를 맞죠. 째는 못해. 보통 이제 손가락 이렇게 마디에다 끼는 끼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게 어떻게 손목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반지를 찌에가- 뭐라고 그러더라? 찌에즈, 게지 이렇게 말하는데 네. 게지 그 게자가 어디서 나오는 게자냐면 새끼에 나오는 게자. 아. 새끼. 여기서 또 아하. 재미있는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새끼의 중요한 모티브가 반지예요. 반지. 그렇죠. 와, 그때 그러네. 새끼도 양조위가 했었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 그 반지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었어. 네, 그 반지 재즈가 어. 이제 모티브였는데 그 거기 새끼에서 여주인공이 누구였죠? 탕웨이. 탕웨이. 아니 생각은 얼굴을 떠올랐는데 입이 안 열려. 탕웨이였는데 그 탕웨이가 극 중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여보세요. 거기서 저희 합쳐 짜즈, 짜지? 짜즈. 짜즈. 근데 그게 짜즈가 이제 재즈랑 이제 찌에. 발음이 그렇지, 이제 비슷한 그렇지. 거죠. 네. 음. 그래 실제로 아. 재즈를 이제 상하이 말로는 짜즈라고 그런다고 또 하고. 합니다. 네. 아. 그 얘기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콩콩이가? 했죠. 예. 네. 그렇죠. 아 처음 그래 들어요. 했었어. 통해서 기억이 이런 걸 이제 해음 현상이라고 하죠. 중국어에. 해음 현상. 해음? 해음. 음이 발음이 어울리는 현상.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상치의 발음이 상체. 상치와 텐링지의 전설을 중국어로 상치. 한번 배워보자 나는 아. 그렇죠. 네.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해음 현상 얘기가 나와서 또 그러니까 꼬리 중국인들이 파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해음 때문이죠. 살을 싫어하는 것도. 사? 예, 예. 사자 숫자 4를 그러니까 싫어하고 파를 좋아하는 게 이게 다 해음 현상이에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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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8. 팔 좋아하잖아요. 예. 그게 그죠? 왜 좋아? 몰라? 야, 그걸 아셔야 된다. 무책임하네 너무. 아니 완전수라고 생각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8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팔이 파잘 그러니까 큰 돈 번다. 왜? 돈을 번다 할 때 번다라는 말과 동사가. 팔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해음으로 해가지고 팔을 좋아. 응 때문에. 해음은 또 무슨 뜻이에요? 음이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해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어울린다. 시밀러? 네, 그런 뜻이에요. 조화롭다. 네, 조화롭다. 아니 왜냐면 아직 영어로 막 서로. 시밀러? 시밀러. 나 몰라. 나 몰라. 아니 뭐 이렇게 막 욕하는 아니. 기분이지 마. 밀어. 쟤 밀어. 나 몰라. 아니 너무 무책임한 영어 같아. 아니에요, 시밀러. 네. 해음은 근데 왜냐면 해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음만 들어서는 뭐 음을 해석하나 이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는 뭐 동의어, 유사어 이렇게 표현하거나 네. 중의어 이렇게 해야지만 전혀 다른 표현이라서 제가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중국어의 세계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조화롭다는 해자. 그런 해자가 있어요? 화해롭다 할 때 화해롭다. 여인가요, 아인가요? 아이. 아이? 화해롭다. 화해. 화해하다. 화해하다 아. 말고 그거 아닙니까? 그 화해하다는 그 풀해자고 어. 화해롭다고 해가지고 말씀원변에 다 있을 때 다개자 쓰는 글자가 참 있어요. 어렵네. 화해롭다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안 쓰지. 찾아봐요, 잘. 안 여기 쓰겠어요. 한국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랑 내가 진짜 시밀러. 되게 수다 우리 몇 년을 했어요. 몇 년. 시밀러. 시밀러. 나 영어로. 쟤 몰라. 시밀러 몰라. 나도 밀어. 밀러. 샹치와 텐딩지의 전설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上气与十界传奇.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쌍치 위? 자, 신여성 네. 상치. 신여성. 예. 뭐. 아니 이게 제목이 있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데 제가 이걸 왜 굳이 가지고 왔냐면요. 영화 안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류스무 그 남자 주인공이 본인의 그 본인의 파트너인
KT인가요? KT. KT한테 본인의 이제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그 장면. 쌍치라고 쌍치. 근데 그 여자가 쌍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쌍쌍쌍 막 이렇게 거듭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어렵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워. 아, 기억나요. 아, 기억나. 아, 예, 웃겨. 그 장면을 제가 딱 보면서 극장에서 네.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이거 딱 신여성 같다. 아, 몇 번 가르쳐줘도 그 발음이 안 안 나오네. 돼. 예. 딱 저기요. 신여성 같다. 그래서 이거 제목을 이제 신여성이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상치만 해보면 되지 왜 뒤에 그 긴 건 우리가 상치 위世界传奇. 그러니까 내 말이 쟤도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스지에 世界 스지에 예, 世界 传奇. 잔치 주안치? 예, 전설. 아, 예, 응, 전설. 상치 스지에 잔치 뭐야? 주안치. 찬치 주안치. 상치랑 좀 비슷하다. 상치 스지에 잔치 위에 들어갔다. 위에 없었다. 없었어요? 괜찮아요. 봐드립시다. 뭐 없었어? 없었. 뭐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대사 그 씬에서 네. 여배우가 그 씬인가 그 다음 씬에서 얘가 버스 공격 다음에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그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너 누구야? 맨 처음에. 도대체 너 누구야? 그건 중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요. 아니 그냥 도대체 너 누구야? 你到底是谁?你到底是谁? 이렇게 하죠. 네. 근데 그 영어는 되게 쉬웠는데 번역이랑 어. 조금 틀렸었는데. 그러네요. 그 대사를 막 하잖아요. 너 도대체 누구니? 이게 막. 믹스가 되니까 어떤 대사를 맞아. 영어로 하고 어떤 대사를 중국어로 하는지 막 기억이 헷갈려, 안 나요. 헷갈려. 예. 그럼 오늘 차이나는 한마디 저 끝난 거죠? 끝난 것 같아요. 상치 끝난 거야? 스지에 아니, 짠치 쌍치. 됐습니다. 이건 오늘 좀 위.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그냥 그 버스 안에 상황으로 하지 그냥 둘이 만났을 때처럼. 샹치 아니 근데 중국어 발음 중에 혀를 안으로 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쌍이 말아야 됩니다. 샹, 사실. 샹. 샹. 안으로 예. 알 발음 하듯이 네네네. 아, 중국어 그걸 안 이제 하기 권설음이라고 그러는데 샹치 혀설자 권은 이제 쌍치. 만다. 예, 예. 근데 봐봐 상치하고 혀를 말아도 상치하고 샹치하고 같아요? 아니요, 혀를 만 거랑 안 만 거랑 다르죠. 나 둘 다 말았어. 자, 말았을 때는 쌍치. 그러지 말아요. 안 말았을 땐 쌍치. 아 근데 이걸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샹치 쌍. 샹치 어렵다. 나도 알아. 아니 책사님도 혀 안 안 돼. 돼. 쌍치. 샹치 권설음이 어렵죠, 좀. 네, 안 돼. 샹치. 쌍치. 목구멍을 막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샹치 아, 샹치 이거는 오늘 하면은 20분 다 아, 합니다. 끝이 없어요. 여기까지. 아, 여기서 스톱합시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아니 근데 차이나 한마디 이왕 한 김에 이건 좀 너무 그거 하고 저희가 이번 그 쌍치를 시작으로 해서 그 돌아온 오빠 시리즈인가요? 맞아요. 오빠가 돌아왔다. 오빠가 돌아왔다 시리즈. 오빠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양조위 그 얘기를 오빠. 양조위 오빠한테 오빠 여기 있어요 하면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돌아와서 오빠 저 여기 있어. 오빠가 돌아왔다를 이걸 좀 중국어로 좀 배워보는 게 어떨까? 좋아요. 오빠 끄거. 오빠. 꺼거. 꺼거, 오빠가 꺼거, 꺼거예요? 돌아왔다? 회라일러. 아니, 끄거 V 회라일러. 라일러. 그렇죠. 꺼거는 약간 좀 불량하게 직역하면 끄거 회라일러. 꺼거 고일랄라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음. 근데 중국에서는 이 꺼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꺼거라고 뭐 했을 땐 이제 보통은 이제 친형 아니면 따거, 친오빠 꺼거 많이 예. 했잖아. 무술에서. 그런 걸 연상하거든요. 일단 오빠가 많이 없고 그렇죠. 중국에는 오빠라고 부르는 부를- 문화가 없죠. 부를 문화가 예. 없고 예. 아니 왜 오빠가 없어? 여동생이 혹시 뭐 있어서 여동생이 오빠를 부른다고 해도 그거 그 그냥 한 글자만 예. 부르던가 아니면 이름을 부를 것 같아. 그렇죠. 그냥. 이름 불러요. 어머 이름을 부를 것 같아. 가을엔 그죠? 오빠지. 예, 그렇죠. 가을엔 오빠라는 오빠야. 단어를 오빠라는 단어를 우리처럼 이렇게 안 쓸 것 같아. 굉장히 이제 딸들이 뭐 없는 건가? 둘씩 안 아들. 났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예. 외아들이 많잖아요. 네. 아, 그리고 오빠가 약간 좀-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소비되는 오빠라는 언어는 좀 앙증맞고 되게 그렇죠. 좀 되게 문화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죠. 팬의 예. 느낌. 팬덤 오빠. 현상도 그럼 담고. 네네네. 그럼 전영록 그런 것들 오빠, 담지 조용필 오빠. 늙어도 다 오빠잖아. 그래서 이 한류가 이제 중국에도 들어오고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드라마라든지 콘텐츠들이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 오빠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이 번역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빠라는 그 표현이 중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꺼거라고 할까? 이건 또 그 뜻을 담아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음 그대로 가자. 그래서 오바. 오바? 예, 오바. 오빠.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자를 빌려와가지고 어우바? 네, 네. 오빠 오빠. 그럼 세 한자는 글자요? 있는 거죠. 차음에서. 한자는 있어요. 세 글자? 구파. 우바?
한 글자가 어우야. 어우. 아 너무 어려워. 한 발음이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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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떤 건 두 오빠. 글자고 어떤 건 한 글자로 읽어? 그게 원래 중국어는 어우바. 그게 하나의 발음이에요. 어우바. 어우바 하나 어우바. 발음이야. 어우바. 오빠. 어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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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이게 하도 널리 쓰이다 보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냥 진짜? 오빠라 그냥 하면. 오빠 해도 되겠다 근데. 빨리 어우바. 하면 어우바. 오빠. 어. 오빠. 약간 미국식. 어우바. 이상해. 어우바. 저기요. 그래서 요즘 뭐 10대, 20대 또 아. 대학생 들 보면 이제 한국에서 온 남성들 보면 한국 오빠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오빠. 예, 예. 오빠. 오빠. 돌아봤다는? 回来了 후이 라일러. 아, 뭐라고? 호일라일러? 후이 라일러. 회 라일러 왔다. 에, 에. 호일라일러? 예. 호일라일러. 오빠 回来了. 오빠 回来了. 오빠 호일라일러. 어우, 잘했어요. 네. 네. 거기서 끊는 것 몇 안 같아. 되는 발음이야. 끝내. 빨리. 오빠 호일라일러. 시밀러. 아, 시밀러? 땡큐. 오빠 回来了. 오빠 호일라일러. 너무 성의 없어. 그냥 막 끊고 싶어가지고. 오빠 호일라일러. 알았어. 어. 기왕이면 성인을 후이 라일러. 넣어가지고 양조위도 좀 넣어봅시다. 양. 량차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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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쓰는 게 오빠. 낫지 않을까? 자오이 오빠. 아 차오웨이 오빠. 차오웨이 차오웨이 오빠. 마음에 들어요. 후이 라일러. 이렇게 훅 들어오고 말이야. 호일라일러. 차오웨이 오빠 回来了. 차오웨이 오빠 호일라일러. 오, 잘했어. 잘했어. 시밀러. 퍼펙트 아니야 퍼펙트? So similar. Deep similar. 퍼펙트. 매우 쳐라. 밀어. 자, 그러면은 책사님은 어떻게? 뭐 우리 한마디 다 끝났어요? 아 끝냅시다. 더 이상 뭐 네. 듣기. 어우, 왜요? 나 연습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한번 해야지. 본인만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 이름이 아까 뭐였지? 차오웨이. 차오웨이. 차오웨이 오빠.回来了. 호일라일러. 진심 왜 이렇게 안 되나? 싼 거 위에 힘이 이렇게 클 줄 호일라일러. 몰랐어. 할 때마다 호일라일러. 느껴. 막 이러면서. 차오웨이 오빠 回来了. 분명히 자웨이 나랑 오빠 비슷할 것 호일라일러. 같은데 난 싼 거웨이 영어로 하면은 제가 차이였잖아. 낫습니다. 차오웨이 오빠 호일라일러. 네. 자 차이나 한마디는 마치고 나 너무 폼난다. 차오웨이 오빠 호일라일러. 아 그만합시다 이제. 풍행했어 보인다. 빨리 경찰 좀 불러주세요. 좀. 차오웨이 오빠 호일라일러. 변색 때가 경찰 아직 안 불렀어? 오늘 공휴일이에요. 저는 인문학 준비했어요. 드레싱입니까? 아우, 네. 갑자기 인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아닙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거기 동물이 하나 나오죠. 아 닭돼지. 닭돼지라고 하나요? 닭돼지 자막이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닭돼지로? 네, 닭돼지. 어머, 제가 본 건 모리스라고 돼 있는데. 나도. 모리스. 아니 그 동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옆에 그 길 안내 준 거. 아니 네. 닭돼지일 리가 닭돼지. 없지. 어쨌든 그 그 숲에 모리스란 살았잖아. 이름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저 닭돼지랑 같이 가야 되냐고 막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날개 있고. 네네네. 아, 네. 거기 모리스에 보면 모리스가 눈도 없고 맞아. 귀도 없고 근데 알아들어. 코도 없고 다 알아듣고 거의 대화도 하는 거고. 맞아. 느낌도 안내도 있어. 해주고. 감정도 있어. 예. 이 하나의 신화 같은 얘기잖아 이게. 강력한 예.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리스가. 이게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맞아. 조연 같은 주연은 아니지만 이 모리스가 조연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모리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 모리스의 이 동물의 모양이 어디에 나오냐? 산해경이라는 책. 중국 고전. 저 예전에 제가 한번 했죠? 예전에 했어요. 맞아요. 그레이트 월에서도 그 도철. 도철. 도철도 타우티에. 예 타오티에. 그래. 그것도 그때도 기억. 예 아.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맞아. 예 그 산과 바다죠. 산과 바다에 대한 산해경. 경전. 그거에 대한 어떤 신화 이야기예요. 신화 이야기. 중국 신화. 네.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인어도 이 산해경에 나와요. 그래서 미인어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고 도철 그레이트 월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모리스는 이게 혼돈의 신이래요. 혼돈. 약간 카오스 같은 거. 그리고 나서 혼돈을 갖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제강이라고 합니다. 제강.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그
7가지의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모두 다 합치면 7가지의 구멍이 되는데 눈부터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모리스를 보고 이 구멍을 다 뚫어주려고 눈, 귀, 코, 입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구멍을 한 다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강이. 근데 죽고 나서 이제 그 혼돈이 끝나고 이제 그 반고라고 하죠. 반고. 신화의 시작이. 반고로 이제 중국 신화가 처음 태초가 이제 이어지는 거. 그거에 이제 이 산해경의 혼돈의 신 제강. 근데 이 제강은 춤과 노래에 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제강이 있었군요. 태초에 중국은. 이제 중국의 뭔가 고대 반고가 시작되기 이전에 제강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산해경 보면 그렇게 재밌는 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산해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산해경을 놓고 그래서 요즘에 그 검색했어요, 게임이나 이런 거에도 이 산해경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한번 조사할 때 보면 뭐 일본에서 뭐 우리가 아는 닌텐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동물들에 다 유추해 볼 만한 게 다 이런 산해경에서 산해경에?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거를 잘 파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산해경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모리스와 책인 함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럼 저희는 이게 사실 상체 전설은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기 자영업 뭐 하시려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 저도 뭐 인문학 드레싱이 있죠. 있어요? 네. 그걸 지금 끝내실랍니까? 저는 이제 끝내려고 쳐다보니까 자꾸 뭔가 들썩거리는 저는 뭐 간단합니다. 1부에서 잠깐 왜 중국 네티즌들 또 중국이 영화를 저촉하고 있느냐. 그게 뭐 캐릭터를 만듦에 있어서 상치의 아버지라든지 이 푸만조라는 캐릭터라든지 이게 서구의 그런 황화론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황화론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황화론이란 게 뭐냐 라는 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황화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1895년입니다. 그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이제 주창한 황이 이제 노랄 황자잖아요. 황색 인종에 대한 어감론입니다. 예. 그냥 황화론인즉 그 황인종 화는 이제 재앙할 때 그 화자. 황색 인종이 언젠가는 서구에 대해서 서구를 이제 서구의 어떤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서구가 일치단결해가지고 이 유색인종에 대항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주창된 1895년이란 시점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동아시아에는 한창 이제 뭔가 이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는 전쟁이 하나 일어났었죠. 청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청나라와 일본.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서구가 인식한 그 화근은 이 재앙의 기원은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서구를 압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중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로 변해잖아요. 10년 후에 1905년 가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승하고 이겨버리는 그러한 정말 세계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황화론이 되게 먹혔었는데 또 한편은 이 독일 당시 이제 빌헬름 2세가 이 황화론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게 그러면 일본에 대항해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그 약간 전위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이제 성장을 억제해야 된다. 그 원인인즉 러시아의 그러한 뭔가 전력을 좀 억제하려는 그러한 또 독일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 좀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화론이 이제 일본은 한물 가고 요즘 막 중국이 이제 떠오르고 부상하고 있으니까 막 제2의 황화론이 또 약간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 소위 그러니까 중국 위협론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예. 그렇죠. 요새는 이제 중국 위협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상치의 전설로 돌아온 우리 양조이 오빠. 차오웨이 오빠 화이라일러. 후이. 후이라일러.
네, 오빠가 돌아왔다 시리즈이고요. 가을을 맞아서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양조위 배우 시리즈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10개의 힘 단 하나의 운명 샹치와 댄 링즈의 전설 마블의 새 시대를 확인하라.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보였어.